어머니,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날 그 한마디가 정순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아직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소리가 갑자기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세진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단했습니다. 도현 씨 인생이 이렇게 된 건 결국 어머니 때문 아닌가요? 정수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며느리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그 얼굴엔 분노와 지침, 그리고 오래 눌러온 억울함이 묻어 있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을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으로 키워놓으셨잖아요. 순간 식탁 위의 반찬들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 말이 맞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래, 이만 일어날게.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정수는 계단 난간을 잡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가족이 자신을 이렇게 내모는구나 싶었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정수는 두 손으로 가슴께를 꼭 쥐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아직도 젓가락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낀 하늘,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죠. 그래도 살아야지.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세상에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있을까?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 한 번의 손길이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 하나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난 인생이니까요. 정수는 그날 이후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부침개 부치는 기름 냄새가 골목을 가득 메웠죠. 하지만 손끝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반죽을 뒤집다 말고 며느리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손에 쥔 주걱이 덜덜 떨렸습니다. 옆 좌판의 상인이 물었죠. 정순 씨, 어디 아파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네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에 닿았는데도 그녀는 반응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뜨거움이 현실로 끌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김이 식은 부침개를 정리하며 오래된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그 손수건엔 남편의 이름이 흐릿하게 수놓아져 있었죠. 이 사람 죽고 나 혼자 애 키운 게 죄인가. 노을이 질 무렵 정수는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골목 안이 조용해지자 기름 냄새 대신 싸늘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철제 셔터에 손을 얹고 잠시 멈춰 섰어요. 그 손끝에 묘한 떨림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누굴 위해 살아야 하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엔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 빛이 그녀의 눈시울 위로 번져 보였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집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문손잡이를 잡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저 안에서도 따뜻한 말은 없겠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어야지. 살아있는 한 오늘도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하니까. 며칠이 지나도 도연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이놈이 밥은 먹고 사나? 혼잣말을 하며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결국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거실엔 세진 혼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세진아, 도연이는 어디 갔니? 출근했어요. 어머니가 오실 줄 몰랐네요. 세진의 말투엔 예의가 섞여 있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좀 같이 먹을까 해서 된장찌개 끓여왔는데. 괜찮아요. 냉장고에 반찬 많아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금세 굳었습니다. 부엌 조리대 위엔 배달 음식 상자들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된장찌개가 반가운 집이 아니구나. 정수는 조심스럽게 냄비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세진아, 혹시 그날 한 말 너무 마음에 남아? 세진은 눈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 뵙는 게 불편했어요. 정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잖니. 그럼 어머니는요? 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늘 아들이 불쌍하다고 하셨죠. 근데 저는요? 저는 그 아들 부양하느라 제 인생이 없어졌어요. 정수는 그제야 세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엔 원망이 아니라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세상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은. 이제 정말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진은 그렇게 말하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멍하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 집에 내가 설 자리가 있긴 한 걸까? 그녀는 조용히 냄비를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 아래로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속삭였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사랑한 게 죄였나? 그녀의 발소리가 계단을 따라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다리가 삐걱거리며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귓가를 때릴 때마다 세진의 말이 다시 머릿속을 찔러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 문장이 마치 오래된 못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죠. 침대맡에 놓인 사진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도현, 해맑게 웃던 그 얼굴. 그 시절엔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가 뭐가 잘못됐다고 내가 그 애를 망쳤대. 다음 날 정수는 도연이 일하는 사무실 앞까지 갔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그가 회사 사람들과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한결 수척해진 얼굴, 피곤에 절은 눈빛. 그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얼굴이 내가 만든 결과일까? 그때 세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보자.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세진이 입을 열었죠. 그날 그렇게 말해서 죄송했어요. 근데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다. 힘든 게
나만의 일인 줄 알았지. 세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도현 씨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현실이 너무 버거워요. 대출도 빚도 생활비도 다 제 이름이에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세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혀 어머니가 싫었던 게 아니라 제 삶이 어머니를 닮을까봐 두려웠어요. 그 한마디에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닮는 게 그리 무서운 일이었니? 네, 평생 혼자 감당해야 할까봐. 그런 삶, 저는 절대 살고 싶지 않았어요. 바람이 스쳐갔습니다. 벤치 위 낙엽이 굴러가듯 말들이 흩어졌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죠. 그래, 나도 그게 무서웠다. 근데 내가 이렇게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세진이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얇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해야 알지. 말 안 하면 평생 오해로 남는 거야. 그 순간 공원 스피커에서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피했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 사이엔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희미한 달빛이 내려앉고 있었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네. 명절 아침 정수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갔다가 양손에 반찬거리를 가득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선 수없이 다짐했어요. 오늘만큼은 그냥 웃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현관문이 열리자 세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말은 예의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죠.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명절인데 빈손으로 올 순 없잖니. 이것 좀 받아라.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요즘 고기 잘 안 먹어요. 그 말에 정수는 손끝이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려던 순간 세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굳이 이렇게까지 안 오셔도 돼요. 정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가족끼리 같이 밥 먹는 게 좋잖니. 솔직히 저희는 그런 분위기 잘 안 맞아요. 그 말은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도연이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 그의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애써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밥 해놓을 테니 세수하고 와라. 잠시 후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사 중 세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어머니, 저 사실 그동안 참았던 말이 있어요. 정수는 젓가락을 들고 멈췄습니다. 뭔데? 전요, 이 집의 가장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도현 씨 편만 드시니까 전 늘 외부인 같아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외부인이라니 무슨 소리야? 도현 씨가 이렇게 된 건 결국 어머니가 모든 걸 대신해줬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젓가락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짧은 금소금이 공기 속을 찢었습니다. 그만해라, 세진아. 도연이 낮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수는 참았던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한테 짐이구나. 이 나이에 그런 소리 들을 줄은 몰랐다. 식탁 위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번 뒤돌아보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세상에서도 무언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질 때 눈가엔 오래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아들 집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엔 명절날 싸온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뚜껑을 열면 김이 빠진 듯 아무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하나하나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구나. 아침이 밝아도 시장 갈 준비를 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늘 매던 앞치마를 손에 들고도 한참을 멈춰 서 있었죠. 오늘만큼은 좀 쉬자.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웃 가게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요즘 얼굴이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그 말에 정수는 웃어 보였습니다. 그냥 좀 쉬었어요. 몸이 예전 같질 않네요. 말은 담담했지만 눈빛엔 외로움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세진이랑 잠깐 떨어져 지내기로 했어. 그랬어, 언니? 응. 그냥 서로 너무 지쳤어. 근데 엄마, 세진도 나름 고생했어. 그 말을 들은 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짧은 대답 뒤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두운 유리창 너머로 자기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굳게 담은 입술. 이 얼굴이 그렇게도 밉게 보였을까?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둑해지자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정말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스스로에게 던진 그 질문은 대답 없는 허공 속에 사라졌죠.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어딘가 맑았어요. 멀리 새들이 날아가는 걸 바라보며 정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내 삶을 좀 살아야겠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끝으로 여전히 식탁 위에 전화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 이름 세 글자가 그녀의 마음에서만큼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우연히 시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세진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 대신 이삿짐 목록이 적힌 서류를 들고 있었죠.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세진아. 세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금세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사 간다는 말 도연이한테 들었어. 네, 서로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수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버텨도 한계가 있지. 그녀는 담담히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세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미우셨죠? 근데 저도 매일 죄책감이 들었어요. 도연 씨가 무너질 때마다 제 탓 같았거든요. 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야. 누구 탓이라 할 수도 없는 일이야. 살다 보면 마음이 버거울 때가 있는 거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해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동안 두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세진의 손끝에 쥐어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거 새로운 집이니? 네, 근데 아직 망설여져요. 정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다 떠난 줄 알았는데 아직 망설인단 말이냐? 세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무섭기도 해요. 이제 진짜 혼자 되는 기분이라서요. 정수는 그 말에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혼자는 아니야. 내가 너를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세진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끝을 맞잡았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며 매연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상처는 다르지만 아픔은 똑같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멀리서 버스 유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포개졌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아주 오래된 원망 하나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만이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세진이랑 완전히 끝났어. 정수는 천천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사람 인연이 그런 거지. 그녀는 애써 담담히 말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세진 말이 맞았어. 난 너무 엄마 뒤에 숨어 살았던 것 같아. 그 말에 정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도연아. 난 그냥 내가 외롭지 않길 바랐을 뿐이야. 근데 엄마의 그 마음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나 봐. 정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등을 받쳐준 게 아니라 눌러버렸던 걸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평생 아들을 위해 버텨온 흔적이었죠.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일 시작해보려 해. 이번엔 정말 혼자 서보고 싶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엄마는 그거면 됐다. 그녀의 목소리엔 슬픔이 아닌 묘한 평온이 스며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은 돈이다. 그동안 안 썼다. 이번엔 이걸 내 손으로 써라.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걸 왜? 그동안은 내가 내 그늘에 있었으니 이젠 내 손으로 길을 만들어야지. 그녀는 봉투를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수는 웃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냐? 사람은 넘어지며 배우는 거야.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속삭였죠. 엄마 고마워.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 깊숙이 따뜻함이 번져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햇살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죠.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진심이구나. 이제야 조금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구나.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정순의 시장 좌판 위엔 봄나물이 하나둘 올라왔죠. 냉이, 달래, 쑥나물. 그 향이 골목길을 따라 퍼졌습니다. 정순 아주머니, 얼굴 좋아지셨네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이젠 좀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그녀는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맞으며 물을 끓이고 장사 준비를 하며 라디오를 틀어놓는 일상. 이 단순한 루틴이 예전엔 지겨웠지만 이젠 그 자체가 평화였어요. 점심 무렵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도연과 세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조심스레 다가왔죠. 정수는 놀란 듯 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왔구나. 도연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일 시작했어. 세진이도 도와주고 있어.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다. 고생 많았지? 세진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나도 그랬다. 정수는 부드럽게 대답했죠. 우리 다 자기 입장만 봤던 거지.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섰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며 좌판이 나뭇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손으로 그 잎사귀를 다듬으며 말했죠. 이 냉이 봐라. 겨울 내내 얼어 있었는데 봄 오니까 이렇게 싹이 나네. 사람 마음도 그거랑 같아. 춥고 아파도 결국은 다시 살아나는 법이지. 도연이 고개를 숙여 웃었습니다. 엄마, 그 말 꼭 엄마 같네. 세진도 살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냄새가 벌써 그리워요. 그럼 오늘 저녁엔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정순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죠. 그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거야. 그날 시장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따뜻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건 아마 세 사람의 마음에서 오래 묵은 서름 대신 피어오른 화해의 향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갓 씻은 달래 무침, 따끈한 된장국, 그리고 봄부추전 한 접시. 문득 창문 밖에서 노을빛이 살짝 스며들었죠.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도연과 세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집 앞까지 나요. 밥상 차리면서 그냥 너희 생각이 나더라. 세 사람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된장국에 김, 그리고 어색한 웃음 하나가 식탁 위를 감쌌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제일 좋은 일이지.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밥 먹으니까 마음이 좀 풀리네요. 도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지켜드릴게.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각자 잘 살아라. 그게 나한테 제일 큰 효도야. 창밖에서 봄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식탁 위 초가 흔들리며 작은 불빛을 냈죠. 세 사람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문득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다들 먹어라. 국 식겠다. 그 평범한 한마디 속에는 오랜 세월의 상처를 덮어버릴 만큼 따뜻한 봄의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 같기를 바랄 뿐입니다.